안녕하세요.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내 아이에 대해서 혹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해서 쉽게 규정하거나 판단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? 우리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. 제 친구 중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자꾸 다른 아이들을 때려서 그런 공격적인 기질과 성향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인데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좀 학습 부진을 겪었다라고 해요. 이제 한글도 좀 많이 늦게 떼고 해서 글씨를 읽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어떤 학습 전반적인 그런 부진을 겪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좀 상담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. 이렇게 어떤 발달 과정에 있을 때 내 아이가 좀 느리다 혹은 빠르다, 평균에 비해서 느리다,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내 아이가 어떤 공격성이 너무 강하다든지 너무 순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한 아이를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기질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.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본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터에서 아이를 바라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내 아이를 충분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어떤 성향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, 그게 이제 후자가 본질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아이를 바라본다,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본질주의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MBTI라든지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다라고 할게요. 저는 항상 내향적인 사람으로 그 유형이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내향적이지만도 않아요.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또 때로는 운동도 좋아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내향적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성격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동의를 하시죠. 그래, 너 맞아. 너 진짜 내향적이야. 너 그래서 책 읽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너 정말 내향적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내향적이 아닌 것 같은데? 너 되게 활발해. 너 되게 외향적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만나는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. 근데 그 무리들에게는 대체로 일관성 있게 나의 모습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무리들한테는 저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의 자체의 모습으로 보면 저는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과 성격,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.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을 우리 아이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, 혹은 공격성이 너무 강한 아이, 다른 아이들과 잘 못 어울리는 아이,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떤 발달을 하고 그리고 배움을 얻어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아이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이가 굉장히 공격적 성향이 강한 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너무 공격성이 있는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교육기관에서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가 너무 공격적 성향이 높아, 큰일이야, 문제야 라고 바라보기 전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어떤 때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, 그 기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들과 놀 때, 그러니까 아이가 아들이라고 칩시다. 이 아이가 동성애 친구, 남자친구들이랑 놀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걸 억지로 시키는 어른,
뭐 어른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죠.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켰을 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든지,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공격적일 수는 없거든요. 그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는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. 아이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 태도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맥락들이 있죠. 부모는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공격적인 아이라고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기 전에 이 아이의 공격성이 발현되는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생각을 하는 거죠. 관찰을 해보니 우리 아이는 동성애 친구, 남자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를 좀 위협을 가한다고 느끼거나 내 장난감을 뺏어갈 것처럼 느낄 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든지, 혹은 내가 밥을 먹기 싫은데 뭐 잠을 자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시키는 어른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든지, 그런 맥락에 대한 공격적 성향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아이를 그냥 공격적인 아이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. 우리는 마음속에 다양한 방을 가지고 있죠.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과연 그 모든 모습이 다 가면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우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.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, 가까운 어른들에게 보이는 친밀도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친밀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내 아이의 성향, 이런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그런 맥락에서 조금씩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을 수 있죠. 그 맥락에서 조금씩 엄마가 어떤 설명을 가미해 줘야지 좋은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본질주의적으로 내 아이를 한마디로 내 아이는 외향적이다, 내향적이다, 말을 못한다,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 것.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부족한 점을 보이는 그런 맥락에서 부모가 살짝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그것이 아이를 좀 더 성장시키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모의 태도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이들은요, 한 가지 단어로 규정하기엔 너무 귀한 존재이고 재능도 많고 잠재력이 엄청난 아이들이에요. IQ 하나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. 똑똑한 아이, 똑똑하지 않은 아이,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.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는 손재주가 없거나 만들기를 못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만들기를 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가 수학 과목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.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또 소질이 다르고 잠재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서 바라보고 그걸 본질주의적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면 이 아이의 가능성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이들을 쉽게 규정하고 판단하지 말자. 나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지 말자.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미래에서 온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